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구축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 간의 노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역설했습니다. America's commitment to the Asian Pacific is unwavering and, in our view, from America's perspective, essential.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에게 내년 APEC 의장국 지위를 넘겼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끈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년 만에 재개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약 4시간 이어진 회담에서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펜타밀 제조 및 유통 단속에 협력하고 양국 간 군사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 안정화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달성됐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여지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Both in China and the U.S. that the meeting was considered a success, but that's good because it does leave for some room or space to then find areas for coop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being one of them. As we know, North Korea's situation has not gotten better.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중 정상회담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the only chance the leaders will have to get together because of the American election year. Biden will not go to Asia. Biden will not invite Xi to Washington. And so this was an important meeting to help to stabilize. For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help.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하는 일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우려를 조금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타이완 외교부가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의 지난 12일 3자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실은 17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3국 장관들은 국방 및 안보 협력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력 의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양국 협력이 심화되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하면서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이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해킹하고 있으며 제재를 위반해 대량 살상무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강력히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양국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10차 경제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다방면적인 쌍무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북한과 식량 수출과 지질 조사, 문화 교류 등을 논의했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북러 협력에 대해 양국 간 협력 심화의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 있는 어느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사이버 악성 행위를 미국의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한국계 검사인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의 은영최 부차관보는 16일 글로벌 조사검토위원회가 주최한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은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를 위반하고 수익 창출 분야에서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뛰어난 기술력을 악용해 탈중앙화 금융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해 탈취하고 원격으로 일하는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을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취업시켜 얻는 수익을 북한 정권에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제재와 수출 통제 등 가장 강력한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미국 금융 시스템의 접근을 막고 미국의 기술이 위협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차관보는 앞서 법무부 가상화폐 단속팀장을 역임했던 지난해 11월에도 아스펜 사이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 단속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자금 흐름 추적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One thing that we care deeply about, why do we care about tracing the money? Well, it's key to disruption, especially in instances where the actors, such as North Koreans or Russian cyber criminals, for instance, are abroad, and we may not be able to get them in cuffs in the short run. 최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는 적대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의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며 국가안보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 우이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에서 대형 물체가 쌓이는 등 북중 육로 무역 재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플래닛랩스의 17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측 야적장 중심부 남쪽 부분에 길이가 약 50m인 대형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물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이곳에 화물트럭 여러 대가 정차하거나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쌓일 때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7일에도 약 30m 길이의 연두색 물체가 식별됐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가로 15m, 세로 25m의 사각형 물체가 야적장 한 켠을 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연합뉴스는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됐다면서 이것은 지난 2020년 1월 북한의 국경 전면 봉쇄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운행 재개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한 데 대해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상징적 의미가 큰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16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가 북한 인권 상황을 도덕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때로는 도덕적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엔의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고문받을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7일 유엔 인권기구가 강제 북송에 관한 중국의 공식 답변서가 영문으로 곧 공개되는 것과 관련한 VOA의 질문을 받고 중국은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북한의 고문 관행에 대한 혐의와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중국이 지난달 초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제기하는 호소를 계속 받고 있다면서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과 모든 국가는 북한 주민에 대한 롱르플루망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는 17일 VOA에 지난 7월 살몬 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6명이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데 대한 중국의 답변서 영문 번역본을 곧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유엔 주재 김성 북한 대사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면서 탈북민을 범죄자이자 인간 쓰레기라고 막말로 매도한 것은 진실에 대한 김정은 남매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며 거짓 선도라고 탈북민과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영국 국왕 주최 국빈 만찬에 초대된 탈북민 출신의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는 김성 대사의 인간 쓰레기 막말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쟁에 관한 책 더 시스터를 펴낸 미국 터프치대 이성윤 교수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전 세계에 거짓말을 하고 독재국가의 터무니없는 거짓을 맹렬히 선전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가련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김성 대사는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김 대사와 북한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대변한다면 유엔 총회에 보고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김 대사는 분노와 미개한 담론을 쏟아내며 협박과 무력만이 북한 정권이 반대하는 유일한 대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